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롱보드 첫 국가대표분 리나입니다. 첫 롱보드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고 지금은 서핑 선수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고요. 서핑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서핑을 하면서 있었던 많은 경험들, 어떻게 한국의 첫 롱보드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났고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구에서 가까운 군위라는 되게 작은 시골 도시에서 초등학교 때까지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요. 어릴 때 기억하면은 산에서 뛰어놀던 기억도 있고요. 서핑한 지는 이제 10년 차 서핑에 빠져서 10년 동안 영끌 서핑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서핑에 아주 푹 빠져있는 운동선수이자 서퍼입니다. 저는 운이 참 좋았어요. 시골에서 초등학교 때까지 지냈거든요. 거기는 바다도 없었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휴가가 있으시면 그때 비로소 1년에 한 번 포항, 가장 가까운 바다, 거기로 휴가 가는 게, 바다 가는 게 거의 다. 그래서 사실상 제 인생에 바다는 어려운 곳이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매일 바다에서 소금물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자란 군위군에서는 제 기억으로 되게 어렸을 때인데요. 시골이라서 옛날 TV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 옛날 TV에서 메인 채널이 있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8번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많이 채널이 나오지도 않는 그런 시골이에요. 거기는 산 밑이기도 하고요. TV가 다양한 채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예전이기 때문에 TV가 그렇게 많은 채널이 있지 않은 상태였고요. 어느 날 TV를 봐요. 근데 거기서 키아누 리브스 아시죠?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는 폭풍속으로 라는 영화를 제가 보게 됩니다. 네, 초등학교 때 제가 처음으로 폭풍속으로라는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영화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 거는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이게 뭐지?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저걸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시골 동네에서 살던 꼬맹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고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또 다른 한 가지는 다이어리거든요. 제가 다이어리를 굉장히 많이 쓰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이어리를 계속 썼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이어리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는 최근 15년 때부터 있던 2015년 때부터 저는 여기에다가 많은 것을 기록하고 제 삶에서 느꼈던 거, 경험했던 거 이런 거를 다이어리에 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서핑이라는 거를 TV에서 보고 나서부터 너무 설레고 저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다이어리를 사서, 시골에는 다이어리가 제 기억으로는 없었거든요. 네, 대구를 가고 대구에서 이사를 와서 대구에서 지냅니다. 바다랑 인연이 없었는데 제 인생 20대 때부터 바다의 길이 열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계 여행이 꿈이었어요. 제 책상에 항상 세계 지도가 붙어져 있었고요. 이렇게 뒤에 붙어져 있었고, 지구본을 아주 좋아했어요. 작은 지구본, 큰 지구본 많이 모으는 거를 배 모형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글쎄 역마살이 있어서 그런지 미국에 여행 간 적이 있거든요. 캘리포니아를 여행을 갔었는데 친구가 초대해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말리부에서 해안고속도로, 그 캘리포니아 해안고속도로를 운전해서, 아직도 기억나요. 말리부 레스토랑이 바다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밥을 먹고 있었겠죠, 저희는. 야외 테라스의 옆에, 지금은 알죠, 서퍼인지. 근데 그때는 서퍼라고 생각도 못하고 예쁜 동양인스러운, 아마 혼혈이었겠죠, 여자분이랑 남자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구릿빛 피부에 뭔가 너무 멋있어. 그래서 멋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핑하고 나서 몸이 춥지 않게 겉옷 같은 거를 사롱을 감싸고 있었고 드링킹 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 여자분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구릿빛 피부에 머리가 되게 길었고요. 태닝된 그 피부, 뭔가 되게 건강해 보이는,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서퍼라는 걸 알게 되고, 저는 기억을 할 때 장면 기억을 잘 하거든요. 그릴 수 있을 정도의 선명한 제 기억에 있습니다. 그 여자분이 제 인생의 어떻게 보면은 롤모델? 와, 나 저 여자처럼 되고 싶다. 되게 강렬하게 왔었고요. 와, 나는 서핑을 꼭 배워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일정이 맞지 않아서 서핑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아주 관광 다니면서 캘리포니아를 즐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왔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좋아하고 즐기고 얘기들이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외국 여행을 많이 추천을 해주시고 감사하게도 외국을 많이 보내주시고 동남아 쪽으로도 많이 갔었고요. 그러면서 해외에 대한 많이 넓어졌었는데 제가 제 스스로 혼자 배낭여행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하이난을 갑니다. 하이난을 가려고 갔던 건 아니고 광저우에서 제가 중국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저우에서 중국 친구를 만나서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친구들이 하이난을 간다는 거예요. 광저우에서 기차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하이난은 섬이에요. 거기서 기차가 배를 타고요. 나는 계속 기차에 타고 있어요. 신기하죠? 나는 기차에 계속 타고 있는데 그 기차가 배를 타는 거예요. 이 대륙의 스케일이란. 배가 하이난을 가서 침대칸이라서 누워서 자면 기차를 타고 산야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거기가 서핑으로 굉장히 유명한지 몰랐어요. 하이난이 바다라는 것만 알고 관광도시라는 것만 알고 투어를 하잖아요. 스킨스쿠버를 체험을 하면서 나 서핑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가르쳐주겠대요. 그래서 와, 내 인생에 드디어 서핑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서핑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가르쳐준 게 지금 알았죠. 바디보드. 이렇게 엎드려서 타는 보드가 있어요. 저의 파도가 오면 엎드려서 파도의 힘으로 밀면서 엎드려서 타는 거거든요. 그게 첫 파도이자 바다가 하이난이었습니다. 바다 안에서 그렇게 물놀이 아닌 어떤 뭔가를 한다는 게 너무 설레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파도 힘이 좋아서 그 밀려났던 그 느낌이 너무 좋았고요. 시간이 흐릅니다.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배낭여행을 많이 다녔었고요. 요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요가 강사가 되고 요가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게 됐어요. 서핑을 너무 배워보고 싶어서 한국에 서핑은 배울 수 있는 데가 없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우연히 인터넷으로 리서치를 하는데 부산에 있는 송정 서핑학교 예약을 하고 서핑을 하러 간 게 2013년도 즈음 자세히 기억은 안 나요. 거기서 이제 서핑을 시작하면서 저의 서핑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 인생을 바꾼 두 가지를 고르자고 하면 저는 첫 번째는 요가고요. 서핑, 두 번째는 서핑이거든요. 요가는 제 인생의 뿌리를 단단하게 내려준 가장 뿌리가 단단하고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아침마다 모닝 요가 클래스를 했었거든요. 아침 7시에 모닝 클래스가 끝나면 정리하고 나면 9시쯤이에요. 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부산역을 갑니다. 부산역에서 송정까지도 1시간 걸리거든요. 그렇게 가면 한 12시에서 12시 반쯤 부산 송정에 도착해요. 슈트를 갈아입고 서핑을 시작해요. 그 생활을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크레이지. 그래서 1년 동안은 대구랑 부산을 오가면서 주말마다 오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산 사람인 줄 알아요. 시작할 무렵만 해도 태풍이 오거나 파도가 되게 좋은 날에는 한 10명, 15명 그랬었습니다. 물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짧으니까 주말에 부산에 방을 잡고 무거운 슈트 가방 같은 거는 굉장히 무거워서 무거운 짐은 그 집에 두고 대구와 부산을 오가면서 정말 당일치기로 오가고 주말에는 그 집에 있으면서 서핑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엄청 진짜 미친 사람처럼 서핑을 했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정말 저를 미쳤다고 처음부터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새벽에 해 뜨기 전부터 가서 해 뜨기 전에 들어가요, 바다를. 이제 해 뜨면서 같이 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밥도 안 먹고 서핑을 했었고요. 가끔 목마르면 물 마시러 나오는 정도. 그리고 정말 허기질 때 나와서 밥 빨리 먹고 그 시간도 너무 아까웠거든요. 바다로 들어가서 서핑을 즐겼습니다. 서핑을 하면서 그 자유로웠던 느낌이 좋았고요. 나만의 시간이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다른 사람도 없고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너무 자유로움으로 느껴졌었고 정말 자연에서 주는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 여러분 비를 그냥 홀딱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기억에 한번 정말 장대비가 와서 우산을 챙기지 못해서 비를 정말 흠뻑 맞고 나중에는 포기를 하고 다 젖은 상태로 집에 간 적 있는데 그때 알 수 없는 그 자유로움과 그 리프레시 되는 그
그래서 저는 그 감정을 바다 들어갈 때마다 느꼈었어요. 파도에서 주는 에너지가 저를 되게 행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서핑과 요가를 병행하면서 제 삶이 흘러왔고, 제가 부산으로 완전히 이사를 가요. 그래서 사실 연고 없는 부산에 가서 서핑 생활을 하면서 요가 강사로 활동을 했었고요. 리넥스탑이라는 서핑 대회가 아시아 투어 대회가 있었어요. 정말 행복하게도 감사하게도 초대를 받아서 첫 롱보드 대회를 발리에서 진행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거의 위주로 경기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저희 한국 다른 선수들 몇 분도 같이 초대가 돼서 발리,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또 다시 발리였나요? 발리, 인도에서도 한번 했었고요. 이 대회들을 다니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서핑 선수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던 계기가 그 대회에 초대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됐던 것 같습니다. 평생 할 거라서 그만뒀다라는 의미보다는 요가 강사를 잠시 내려놨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가를 즐기고 있고요. 좋아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넓게 더 멀리 있는 대회를 나가게 돼요. 운이 좋게도 감사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회들에서 저를 많이 초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호주 누사 대회는 초대 대회는 아니지만 호주 누사 대회도 매년 나갔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큰 대회, 지금은 롱보드 싱글핀, 제가 하는 분야의 싱글핀 노리시 대회예요. 롱보드 싱글핀 노리시 대회에서 가장 큰 글라이딩 바나클이라는 대회가 포르투갈에 있는데요. 매년 초대를 받고 작년에도 갔었고 코로나 전인 2019년에도 가서 입상을 했었습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저는 양양에서 리나 서프샵을 운영을 했었고요. 서핑샵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고요. 서핑 선수로서 그리고 저의 인생의 어떤 서핑샵을 잠시 정리를 하고 푹 쉬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 레슨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고요. 영상 제작으로는 서퍼의 인터뷰와 저의 라이프 스타일, 서핑 대회, 그리고 서핑 대회를 통해서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려고, 그리고 서핑의 팁 같은 것들도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살아온 인생의 모토는 설레임을 안고 살다 라는 게 제 인생의 모토였거든요. 그 해에 해야 되는 것과 버킷리스트를 항상 써놓거든요. 나중에 다이어리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건데요. 버킷리스트를 쓰면서 제가 살면서 잃었던 거, 그리고 아주 신기하리만큼 많은 거를 잃었던 거를 여러분한테 한 번 더 자세하게 다음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찍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핑 선수로서 생활하기에는 좋은 여건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핑이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서핑 선수로서 활동하기에는 아직까지 무대가 작습니다. 이제 시작이라서요. 노력해서 만들어야 될 것들도 많고요. 지금 기존의 서핑 선수들, 우리나라에 있는 숏보드, 롱보드, 남자, 여자 모든 선수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선수로서 그 자체로서는 머리를 하기는 힘들고요. 제가 예전에 아무튼 출근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는 개인 레슨을 통해서 혹은 또 다른 수입을 통해서 머리를 하면서 외국 여행도 다니고 외국 대회도 다니고 선수 활동도 하고 서핑 대회도 나가고 그러고 있거든요. 서핑 선수를 꿈꾸는 많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선배로서 해야 할 일도 정말 너무 많고요. 초창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아쉬웠던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얼만큼 저의 포텐셜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저 스스로도 테스트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중에도 있고요. 이 한계가 어디일지 도전을 할 겁니다. 20대 때의 저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경험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서핑을 저는 직업으로 가지게 되었고요. 서핑,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직업을 하면서 가장 설레는지를 알고 저는 그 설레는 게 여행이었고 서핑이었고
요가여서 잘 되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요. 저한테 서핑을 배우러 오고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게 저는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서핑을 가르치고 행복해하는 거를 보면서 즐거워할 거고요. 여행은 계속 다닐 거고요. 인생에서 설레는 있는지 증거? 저는 항상 증거라고 하거든요. 설렐 수 있는 아이템인지 나는 그걸 찾을 거야. 저는 항상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게 하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런 소중한 것들에 의미 부여하는 게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구구절절히 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핑과 요가와 여행과에 푹 빠져있는 사람이고요. 위로와 서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서핑 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바다에서 만나요. 안녕.